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소규모 지역 감염이 잇따르며 연일 수십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다시 격상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유흥시설, 여기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증상 발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손님과 지인 등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이 고위험시설인 만큼 CCTV와 GPS 등을 토대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흥업소 특성상 신원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숨은 이용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재난 문자를 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철에도 유흥업소발 대규모 확산이 진행된 적이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 지역을 방문한 시민들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발감염으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최근 유형별 발생 현황 가운데 10명 중 7명이 타 지역 관련 확진자입니다. 최근에는 타 시도를 방문했거나 또 휴가철이라서 휴가지를 방문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돌아오셔서 증상이 있거나 또는 없을 시에도 반드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주셨으면. 전남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곤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이틀은 20명이 넘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유흥주점, 타 지역, 유치원 등 소규모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하루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일부터 광주와 전남 등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다음 달 8일까지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유행을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내일 2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사적 모임은 그대로 4인까지 가능하지만 집회, 행사, 결혼식과 장례식장 참석 가능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또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 가능 시간이 기존 24시에서 22시로 단축되고 식당과 카페도 22시부터는 배달 포장만 가능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재명과 이낙연, 민주당 두 대선 주자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선을 넘지 말라며 경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병헌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 지역 감정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기는 카드가 뭐냐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이다라고 발언하여 호남 지역 출신의 후보보다 본인이 확장력에서 유리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광주를 방문해서 각계 인사들을 만났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상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백제 발언이 호남 후보 한결은 혹은 지역감정 조장이라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페이스북엔 언론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고 휴일 광주 방문 때도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무한 검증을 하되 흑색선전의 방식이라든지 구태라고 국민이 인식할 만한 그런 방식들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광주를 방문하는 것도 지역주의 공방을 벌이는 것도 호남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극화 공정 문제가 대선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계층과 세대 등 선거 변수가 다양해진 마당에 지역주의 공방은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있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도 후보 간의 공방이 선을 넘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그 상호 공방 자체만으로도 매우 퇴행적이고 자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후보 간 협약식을 열어서 모두가 원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기로 했지만 달아오른 선두 경쟁에 공방은 언제든 다시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한 뒤 조난당한 김홍빈 대장을 찾는 수색 작업이 중단되고 장례 절차가 시작됩니다. 김홍빈 대장은 평소 사고가 날 경우 수색 활동으로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해왔는데요.
김 대장의 뜻을 따른 결정이 주위를 더욱 숙연케 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전 조난을 당한 김홍빈 대장. 날씨가 좋아지면서 일주일 만에 수색 작업이 시작되지만 조난 지점에 대한 6번의 헬기 수색과 영상 판독에서 결국 김 대장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 지점이 험준하고 현실적으로 생환이 어렵다는 판단과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 수색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평소 본인에게 사고가 나면 수색 활동에 따른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김 대장의 뜻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주위 분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산을 다녔는데 죽어서까지 주위 분들한테 피해 끼치고 싶지 않다. 이에 따라 동행했던 현지 대원들은 김 대장의 물품들을 정리한 뒤 베이스 캠프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대책위원회는 고 박영석, 고 고미영 등 과거 산악인들의 사례와 평소 업적 등을 고려해서 김 대장에 대한 장례를 가장 영예로운 방법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악인으로서 상당히 국위를 선양한 측면도 있고 해서 가장 영예로운 장례 절차가 어떤 거냐라는 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김 대장에 대한 체유군장 추서를 문체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14자 등정이란 평생의 꿈을 이룬 김홍빈 대장.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또 전부였던 그 히말라야에서 일단 영면을 취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해 섬진강 수해의 원인을 두고 섬진강댐 방류로 발생한 인재인지 아니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이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를 밝히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의 용역까지 실시됐지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애매한 결론 때문에 논란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사흘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2,10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한 섬진강 유역.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홍수 피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사전 방류를 해놓지 않다가 초당 1,800톤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한 인재였다는 주장과 200년 혹은 300년 만에 내릴까 말까한 비로 인한 천재지변이었다는 수자원공사 측 입장 중 무엇이 옳은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맡은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7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하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수자원공사의 직간접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댐 방류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다른 지역 다목적 댐에 비해 섬진강댐의 홍수 저장 역량, 즉 물그릇이 작기 때문이라는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릇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제도적이나 기술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 사이에서는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빠졌고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데도 책임 주체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는 내용도 없다는 겁니다. 사전 방류가 미실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초기 수위를 높게 유지해서 홍수기 말에 저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구례군을 비롯한 섬진강 유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조사가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 주체를 밝히지 못한 맹탕 조사였다면서 지난해 수해 당시 목숨을 건진 소를 이끌고 와 국가가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댐에 대해서 관리 규정은 준수했으나 어쩔 수 없는 그런 범위 때문에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수해다.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소재가 없고 주체가 없는 그런 맹탕 보고서고 책임 회피형 보고서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환경부에 이를 최종 보고할 예정인데 당초 쟁점이 됐던 내용들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광주에서는 14명, 전남에서는 5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더위로 인해 16,000여 마리의 닭과 오리 6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또 한평만 전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고 등량만 내외측과 진도 임회에서 완도 금당에 이르는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교섭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어제 14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과 광주공장 이전, 우리사주 분배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도출로 노조는 오늘부터 예고했던 광주와 곡성, 평택 등 3개 공장의 전면 파업을 유보했고 조만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단체교섭안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정성배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성배 광주복지연구원장 후보자는 오늘 광주시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30차례가 넘는 주소지 변경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광주복지재단 후신인 복지연구원은 지난해부터 3차례 원장 자리 공모를 진행했지만 자진 사퇴 등으로 1년 6개월 동안 공석입니다. 지난해 전국 귀농 가구 가운데 전라남도로 귀농을 한 비율이 5가구 가운데 1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남의 귀농 가구는 2,300여 가구로 전국 귀농 가구의 18.8%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에는 1,500가구, 제주로는 230가구가 귀농했습니다. 귀농 가구의 주요 재배 작물은 전남은 채소, 전북은 논벼, 제주는 과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귀농 가구의 74%는 1인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가 20대 대선에 대비해 발굴한 대선 공약 초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20대 대선 공약으로 15개 과제에 79개 단위 사업과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반도체 특화단지와 빛고울촌 생활혁신 특구 지정, 달빛 내륙철도 예타 면제 등이 기획됐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각 당 대선 주자들에게 공약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울산시가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와 울산은 지방의료원 설립의 최대 난관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공동으로 요청하고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하는 일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 현황에 대해 국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휴농지 실태 실시하도록 해 공공임대농지 매입과 임대수탁 사업으로 청년 농민에게 임대하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교육계와 상상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라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지역대학이 소재한 전남 지역 9개 시군이 참여했고 각 기관은 지방대학 위기에 공감하고 전남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인재 육성 3개 과제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백골화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이면도로에 주차된 1톤 트럭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이미 부패한 상태여서 A씨가 사망한 지 수개월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강화합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일선 학교와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학교 폭력 등 주요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청소년의 주요 활동 구역 등을 파악해 사전 순찰과 진단으로 비행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위기 청소년을 위해 개개인 특성에 맞는 지원 선도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가출팸과 폭력 서클 등은 발견 시 범죄 사실 확인 후 해체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학신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남학신도시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남학신도시 활성화 TF팀은 남학신도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기관 간의 협력, 조정을 위해 전남도 관련 부서와 목포시, 무안군, 광주전남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 기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